안녕하세요. 여러분, 물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영상에도 이제 가끔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물고. 한자로 이제 그 물건 할 때 물, 그 옛고자, 연고고자, 그런 것들 써서 이제 물고라고 하는데요. 주로 발음은 이제 물고, 그렇게 해서 발음을 많이 합니다. 현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첫 번째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죽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거의 이제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용법 같아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이름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물고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별세라든가 뭐 조금 높이면 서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뭐 영면 그런 표현을 쓰지 물고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 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죽임. 그러니까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죽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제 물고 났다, 물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쓰였던 실질적 의미는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가 이제 연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대적인 뭐 함의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신문받던, 조사받던 죄인 또는 수감되었던 죄인 또는 귀양 갔던 죄인이 죽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도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사형에 처해야 될 죄인,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야 될 죄인이 조사 중에 죽는 경우를 물고라고 했어요. 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선시대의 독특한 그 형벌제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면에 사죄라는 게 있습니다. 죽을 사에 이제 그 죄자, 죽을 죄라는 거죠. 이 죽을 죄라는 건 그냥 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형량이 죽을 만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 경우 그걸 이제 사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자백이 없어도 증거가 충분하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죠. 지금 물론 실질적인 사형 그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뭐 사형이 집행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흉악범 같은 경우는 사형을 집행하죠. 집행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는 물론 뭐 지금과는 많은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고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백을 해야 처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백을 그래서 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늦을 짓자 늦을 맞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늦었다 그런 뜻인데 뭐냐면 그동안 제가 죄를 자백을 일찍 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지만이라는 걸 썼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만이라고 하는 진술을 해야 비로소 그 사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단계인데요. 지만이라고 하는 그 진술을 하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결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최후 진술서를 바칩니다. 자기가 자백하는. 그래야 그 지만과 결안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절차적으로 고문이 합법화돼 있었어요. 물론 고문하는 어떤 그런 횟수라든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었지만 고문 자체는 할 수가 있었어요. 자백을 받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고문이 합법화돼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받다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 자백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 물고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물고라는 것이 좀 다른 의미로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 뭐 자연스럽게 고문을 받다 죽고 뭐 조사받다 죽고 하는 것만 물고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이면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1760년 영조 36년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후일이라는 사람이 연관된 이제 그 추국 사건이었는데요. 이 신후일이 고치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변을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고치룡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고치룡의 일당 수십 명이 일본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후일이 고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과 내통,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요즘에도 한참 그 탄핵 이후에 내란죄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외환죄가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외국과 통모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환죄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외환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 내통해서 무슨 큰일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 고변을 이제 신후일이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그 우두머리는 이제 정담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 예전 영상 보면 이제 정감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바다의 섬에 또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리고 이제 황당선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의 이상한 모양 이상한 배들, 그런 것들과 관련된 소문들이 무성했던 시절이었고요. 또 특히 정씨 진인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설들이 여러 가지 서로 막 섞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한 조건을 다 갖췄죠. 정담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도 있고, 일본 바다 건너 섬이죠. 일본과 내통한다. 뭐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그 당시 역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럼 처음에 어떤 이런 고변이 오면 일단은 고변한 사람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 우리 검찰에 누가 고발하면 고발이 먼저 조사하죠. 피고발인은 이제 그 뒤에 조사하죠. 고발을 해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는지 알아야 그 뒤에 이제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 조사를 또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제 2월 29일 날 이 신후일을 고변자를 잡아다가 친국,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니까 그 영조가 직접 공문을 해요. 친국을 해서 그 첫날 그 형신까지 합니다. 1차 형신까지. 되게 이제 고변인이 형신을 받는 경우는 드문데, 아무튼 뭐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았다거나 어색했다거나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첫날 신우일에게도 형신을 해요. 1차 형신에서 원래 이제 1차 형신 30대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나 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형신을 계속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 뒤에 이 신우일이 원래 몸이 안 좋았던지 시름시름 앓다가 열흘 뒤인 3월 9일 날 신우일이 물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죽어요. 더 이상 조사도 받지 않고 죽어요. 그래서 그 이 신우일 신문 기록을 제가 막 봤는데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나와요. 열흘 뒤에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영조실록, 조선왕조실록에 영조실록을 찾아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 한 차례 조사받고 형신 한 차례 받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되게 이제 이런 고변 사건 보면 이제 무고가 많거든요. 거짓으로 고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고치룡이라는 자가 신우일에게 약간 허황된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증인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고치룡이 뭔가 막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신우일이 듣고서 고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신우일은 사실은 좀 약간 자기는 억울하게 죽은 셈이잖아요. 그 고치룡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한 사정을 이제 영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인 물꼬를 유도했달까요? 그러니까 고치룡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치룡은 그 뒤에 3월 21일까지 8차례나 형신을 받습니다. 한 번에 되게 30대씩이니까 형장을 240대를 맞는 거죠. 신우일은 딱 전날 30대 맞고 죽었거든요. 근데 8차 형신까지 받았는데도 고치룡은 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자백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과 살펴보니까 고치룡이 실제로
일본과 또 내통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통했다고 한 신우일의 고변도 사실은 아니지만 신우일한테 자기가 내통한다느니 그런 식으로 부풀려 전한 거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고치룡이 좀 뻥치니까 신우일이 그거를 그대로 믿고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내통한 죄는 없지만 자기가 이제 거짓으로 부풀려 전한 그건 또 죄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근데 실제로 내통하거나 역모를 한 건 아니니까 죽일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치룡에 대해서 이제 흑산도에 정배를 합니다. 그 이제 뭐 그 당시 형률로서는 가장 이제 높은 흑산도면 그 당시 유배하는 곳으로서는 아주 원악도라고 해서 멀고 험악한 섬 가장 그 유배지 중에서는 가장 험악한 곳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흑산도로 이제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영조의 이 속내가 이제 그 뒤에 영조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고발한 신우일은 한 차례 그 형신을 받고 물고가 됐는데 고치룡이 살아나가면 저승에 있는 신우일이 원한 품을 거 아니냐. 신우일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어쨌든 고치룡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한 건데 본인은 죽고 고치룡은 산다면 저승에 있는 신우일이 원한을 품을 것이다. 그래서 의금부에 명령해서 매질을 더하라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영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죽여서 용서하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매를 맞다가 죽기를 바랬던 것이죠. 어차피 자백할 수 있는, 실제로 신우일 고변에처럼 일본과 내통한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할 자백이 없어요, 사실은. 고치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8차례까지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고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가 자연스럽게 나는 게 아니라 영조 입장에서는 8차례 엄히 아주 매질하면 신우일은 한 차례도 죽었으니까 8차례 정도 매를 치면 죽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매를 쳤던 건데 끝내 물고가 되지 않았다. 자기는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죽이려고 했지만 8차례나 버텼으니 이건 전부 고치룡의 운명이다. 그리고 8차례까지나 맞고 살아났으니 아마 저승에 있는 신우일도 원통하다고 아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형신이라는 건 매질을 더하는 거는 자백을 받고 더 뭘 묻기 위해서 바른 대로 진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매질을 더하게라고 했던 거는 물어볼 만한 게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게다가 뭐 남을 뭐 무고한 사람한테 자백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다. 뭐 고치룡이 본인이 이제 무고한 건 아니니까요. 본인은 이제 신우일의 고변에 의해서 들어온 거니까. 목적은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폐자를 써요. 죽을 폐. 우리 뭐 죽으면 치사 치패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폐. 죽인다는 한 글자, 폐라는 한 글자에 있었다. 자기 목적은 죽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대로 처형을 한다든가 매를 쳐서 죽이든가 결과로서 죽는다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죽이려고 했다면 뭐 감사나 이런 식으로 지방관에게 명령해서 계속 매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늙음하게 이 당시 이제 영조 후반대니까 있지도 않은 형률을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고문해서 때릴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신우일, 고변인 신우일과의 형평성 때문에 사실 죽을 죄가 아닌 건 알지만 죽을 때까지 때리려고 했다. 근데 뭐 8차례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명이 긴 고치는 덕분에 내가 정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정배해서 그 대신 이제 아주 멀고 험악한 섬으로 이제 정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영조의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과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려는 측면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섞여 있는 측면이죠. 원래는 사실은 뭐 죽을 죄가 아닌 사람한테 죽일 정도로 때리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신우일과의 형평성은 또 있으니까 그 중간선을 아마 영조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자기가 직접 친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친국하는 자리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고되기 되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원래 법을 어기면서라도 물고를 시키려고 했다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고되면 안 되겠다는 이제 영도의 판단 덕분에 8차례에서 중지되고 결국 이제 고치룡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래 물고라는 게 매를 맞다가 감옥에서 옥에서 죽는 게 일반적인데 죽일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때리려고 했던 사실이 있다. 바로 이제 영조 임금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 사례입니다. 이제 아까 전후 사정은 아까 뭐 신호일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이제 설명이 됐던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